안녕하세요. 장쌤 사진공방의 장영렬입니다. 포토샵을 배우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먼저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하세요. 이런 말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스마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는지 의외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처럼 사용하거나 반대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오브젝트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사실 제목만 보면 스마트 오브젝트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좋은 기능과 항상 사용해야 하는 기능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오늘은 풍경사진 보정을 기준으로 스마트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일반 레이어가 더 좋은지 실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사진입니다. 레이어 패널에는요, 배경이라고 보이죠. 먼저 복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컨트롤 J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이라고 생기는데 이 레이어를 이름을 받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레이어는 배경으로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이걸 풀고 레이어 0을 우리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 레이어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을게요. 위에 레이어를 선택한 뒤에 다시 반대쪽 마우스 눌러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메뉴 창에 레이어에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서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이라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 화면에 보일 겁니다. 이 레이어 오른쪽 아래 작은 아이콘이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표시입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 원본 사진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요, 원본은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다양한 편집 작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사진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50%로 줄여라, 또는 언샷 마스크 해라, 이런 작업 내용을 기록해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크기를 여러 번 바꿔도 안전한 게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잠시 스마트 오브젝트의 가시성은 좀 꺼놓고요, 일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 메뉴에 가서 자유 변형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 상단 옵션에 보면 가로 세로가 비율이 있는데요,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와이드 25%로 할게요. 2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사진이 매우 작아졌죠. 이제는 다시 너무 작아진 듯 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에 가서 자유 변형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아까보다 400%로 가야 25%로 줄어든 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크기가 되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산이 많이 뭉개졌죠. 다른 디테일들도 많이 뭉개졌습니다. 사진을 줄일 때 일부 픽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확대할 때는 버린 픽셀을 계산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뭉개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했던 이 레이어를 다시 한번 줄였다가 키워 볼게요. 편집에 가서 자유 변형에 가서 25%로 줄여버릴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줄였다가 다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가면 다시 자유 변형에 가면 여기서는 100%로 입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사이즈가 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지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줄였다가 다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상태는 처음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반 레이어는 이렇게 뭉개진 반면에 스마트 오브젝트는 원본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되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풍경 사진에서는요, 구도를 많이 고민하죠. 좀 더 확대할까? 다시 줄여볼까? 왼쪽이 나을까? 오른쪽이 나을까?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한다면 스마트 오브젝트가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 필터를 쓸 때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풍경 사진에서는 언샷 마스크를 좀 많이 쓰는데요. 작업 내역에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한 내용까지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오브젝트랑 일반 레이어랑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처럼 스마트 오브젝트를 끄고요, 일반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필터에 가서 선명 효과에 가서 언샷 마스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좀 과하게 하겠습니다. 양을 250% 정도로 넣겠습니다. 반경은 3 정도로 놓고요, 한계감은 0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선명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죠. 흰 테두리도 막 생겼고요. 전체적으로 거칠어졌어요. 너무 과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되돌리기로 하지 않는 이상 설정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데이터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가시성을 키고요, 똑같이 필터에 가서 선명 효과에 가서 언샷 마스크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250에 3.0에 0으로 값을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일반 레이어와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역시 과하죠. 그러면 이거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이쪽에 보면 스마트 필터라고 생겼죠.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언샷 마스크라는 걸 썼기 때문에 이 언샷 마스크를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다시 열려요. 그래서 양을 80%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리고 반경을 1 정도로 넣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오겠죠.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죠. 풍경 사진에서는요, 보정을 하면서 좀 과했나? 좀 약한가? 이걸 계속 반복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이런 수정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항상 스마트 오브젝트가 좋은 걸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스마트 오브젝트는 정말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저는 모든 레이어를 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픽셀을 직접 수정하는 작업인데, 예를 들어 사진에 먼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 사진에는 먼지가 없어서 구름의 일부를 좀 지워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작업 내역에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한 것까지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와 일반 레이어가 똑같죠. 우리가 많이 쓰는 스팟 복구 브러쉬, 이 툴을 써서 내가 뭔가를 지우려고 하면 마우스가 먹질 않습니다. 그래도 강제적으로 클릭을 하면 레스터화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오브젝트는 원본을 직접 수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항상 취소를 누릅니다. 그리고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휴지통 옆에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먼지를 제거합니다. 즉 구름을 한번 이렇게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때 제거할 때 꼭 모든 레이어 샘플링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제거가 됩니다. 이거는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수정된 데이터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스터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를 많이 쓰시게 되면 원본 정보를 계속 보관하기 때문에 포토샵 파일 용량이 조금 커질 수 있어요. 또 고해상도 풍경 사진들이 요즘 많죠. 스마트 필터를 많이 사용하면 컴퓨터가 자꾸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수정 가능성이 필요한 작업만 스마트 오브젝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처음 열면 먼저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도도 바뀔 수 있고 필터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먼지 제거라든지 또는 브러쉬 작업이라든지 복제 도장 도구, 제거 도구처럼 픽셀을 직접 수정하는 작업은 새 일반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즉 스마트 오브젝트와 일반 레이어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사진을 더 좋게 만드는 기능은 아니에요. 실수를 해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작업을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정 가능성이 필요한 작업에서만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레이어가 좋은가, 스마트 오브젝트가 좋은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더 좋은가가 아니고 지금 작업에 어떤 기능이 더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스마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